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존 치료법에 대한 것입니다. 오존 치료가 한국에 곧 이제 시작할 조짐이 보여서 그거에 대한 말씀과 오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존은 지구의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오존이 구멍이 뚫렸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는데, 그 오존이 없으면은 강렬한 태양빛이 지구상에 바로 도달해가지고 우리가 견딜 수가 없죠. 그렇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존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자동차 대기가스 이런 데서도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제가 치료를 해보다 보면은 기능학이라는 거는 약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초점 자체가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거를 자꾸 적용하다 보니까 과연 이 자연 그대로의 것이 가장 좋은 치료제구나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는데요. 오존만 해도 지구가 만든 거죠. 우리가 뭐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얼싱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밟는 거, 그러니까 전류가 통하는 거죠. 지구와 연결되는 거, 그것만 해도 많이 좋아진 분 있고. 그래서 오존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치유는 해가 질 때 자고 해가 뜰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맞는, 유전자에 맞는 탄단지 비율을 지키고, 지금처럼 너무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자연에 가까이 갈수록 건강해진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오존이라는 거는 O3라고 할 수 있죠. 산소는 O2죠. 과산화수소는 H2O2. 그래서 O3는 홀수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오존을 활용한 치료법은 거의 한 150년 전부터, 거의 한 1900년, 그때도 오존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제가 한 5, 6년 전서부터 되게 눈여겨왔던 치료법이고, 기능학의 어떤 이념과도 굉장히 잘 맞고, 특히 우리가 유포톤이라든지 광양제 치료, 그거는 비수를 쪼사가지고 조사를 해서 혈액을 정화시키는 거고,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오존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농도 산소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고압산소 치료랑은 또 거의 또 비교가 안 되고, 압축되고 산화환원 작용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레덕스 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바로 오존이죠. 그래서 이제 오존이 외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특히 러시아라든지 유럽 쪽 이런 데서는 굉장히 오래 쓰이고 있고, 쿠바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 좋은 치료가 어떤 병이라든지 균이라든지 이걸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데 타겟팅되어 있는 이 기능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치료 방법이 바로 오존 치료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식약처에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노력하신 분을 만나서 봤더니 식약처 허가가 났대요. 그 얘기는 써도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 그게 신의료 기술로 신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급여로 신의료 기술이니까 수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나오기 얼마 안 남았다. 2024년 하반기나 늦어도 뭐 2025년 초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심사평가원에서 가격만 어떤 식으로 돈을 받는지만 알려주면 많은 병원에서 산불 번지 쓰지 쓸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 쪽을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게 통증 쪽, 뭐 골관절염 쪽 이쪽으로 많이 허가를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에 관절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고 범위도 넓고, 관절염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골관절염으로만 허가가 나도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존 가지고 뭐 골관절염 치료한 외국 사례들 제가 이렇게 보는 것들도 있고, 보는데 오존만 가지고도 이렇게 뭐랄까, 무릎 연골이 약간 닳아가지고 닿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연골이 닳아가는 것이 오존 치료를 통해서 멈추거나 다시 연골이 두꺼워지는 그런 사례들이 사진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를 체험하신 분도 계시고, 이거를 들어보니까 이 대표님이 식약처 허가 받는 데만 한 6년 정도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셨죠. 제가 지금 앞타민C 그거 개별 인정령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심정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존 치료는 일단은 그 면역에 엄청나게 강력한 효과를 주죠. 그다음에 면역력에는 좋은 게 일단 항균도 해요. 균 종류를 안 가리고 항균도 하고, 면역도 많이 올려주고, 그러니까 재균도 되고, 항암도 면역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을 올려주면 항암 작용도 잘 되는 거죠. 균도 잘 안 걸리고. 그다음에 치료하기 애매한 잠복결핵,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면역 교란도 좋아집니다. 면역 교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 좋은 약을 먹는 병을 생각하면 면역 교란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는 거,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먹는 병들이 뭐가 있죠? 아주 심한 아토피, 알러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면역을 억제하는 생화제제 같은 것도 쓰기도 하죠. 그런 질환이 또 자가면역이 있죠.
이런 질환에 이 오존의 면역력 관련된 그 치료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좀 더 덜 쓸 수 있고 면역치료를 덜 쓸 수 있고 필요 없는 항생제라든지 또 우리가 되게 부족한 항바이러스 부분 몸에 있는지는 몰랐는데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균들, 제가 몇 번 균에 대한 방송을 하니까 균들 검사하러 보신 분도 있긴 해요. 하는데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인생의 문제를 이긴 균을 찾아내서 그걸 치료를 잘 받고 가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오존 치료를 하게 되면 면역력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데 이 오존 치료는 상태에 따라서 받는 주기가 다르죠. 질병 예방 목적으로는 뭐 계절별 한 번, 1년에 두세 번 이 정도도 괜찮고요.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주 1회 아니면 주 2회도 할 수 있고 정말 심하다 그러면은 이틀에 한 번, 매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용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하는 병원마다 장비마다 그 다음에 그 선생님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력 얘기를 했는데 오존 치료를 하는 외국 의사들 선생님들 오존을 쓰기가 자유로운 국가의 선생님들의 사례를 보면 암이 좋아진 사례도 상당히 많아요. 암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든지 심지어는 4기 암이 사라져가지고 그런 사례를 남긴 선생님도 계시고 이게 왜 그럴 수 있냐면은 우리가 COC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오프라벨 처방으로 기존의 약으로 처방을 하되 암 환자분이나 암에 한번 걸렸던 분이나 가족 중에 암 있는 분들은 COC 프로토콜을 아실 텐데 How Stop Cancer라는 책이 나왔었죠. 제인 맥러랜드라는 분의 그분이 자신의 이제 암 치료법을 공개하면서 그때 이제 오프라벨 약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오프라벨 약들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처방된 약인데 이거의 적응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항암에 쓰이는 거죠. 뭐 진통소염제도 있고 뭐 멜라토닌도 있고 통풍약도 있고 뭐 기생충약도 있고 스타틴도 있고 오메가3도 있고 LDN도 있고 거기에 테타사이클린, 아지스로마이신, 리포조말 비타민C나 비타민C 고용량 IVNT를 같이 하는 트리플 테라피도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벨 약물의 효과를 활용하는 거죠. 비타민C가 암세포를 뚫고 들어가는 거를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영국의 암치료 전문 병원 COC가 케어 온 콜로지라고 하는 클리닉이 있어요. 그 약자가 COC에서 COC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글루코즈 블라킹을 보면은 포도당 블라킹이 왜 중요하냐면은 암이 초기에는 전부 다 그 포도당 대사로 거의 다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그 포도당 대사에 세 가지가 있어요. 유산소 대사를 만드는 거, 인슐린을 낮추는 거, 글루트1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거.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유산소 대사를 만드는 거. 왜냐하면 암에 무산소 대사를 하니까 유산소 대사를 만드는데 우리가 알벤다졸 쓰고 그래서 한때 기생충이 날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생충 약들은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 지방을 갖다가 보존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탄고지를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기생충약 먹으면서 저탄고지 하면은 케톤이 잘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량 비타민 C 주사, 뭐 리포조말 C, 메가도즈 여기에 오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철분이 너무 낮은 사람, 유산소 운동, 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보통 아는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알약이라든지 가루 비타민C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코즈 블로킹 할 때는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비타민C 그냥 알약이나 가루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는 뭐 논문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리포조말을 권유하고 주사를 같이 맞는 거를 권장드리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오존이 들어가죠. 왜냐면 강력한 산소를 발생시키니까 산화환원 반응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도 빨리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가 좋아졌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존 치료는 반드시 보조요법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사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사실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이 세균 감염에 에도 이 오존을 널리 썼습니다. 왜냐면 오존 쓴 지가 뭐 한 150년 됐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항생제들이 나오고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신기했죠. 호르몬제도 막 나오고 뭐 갱년기도 없애는 것 같고 뭐 근데 결과 어떻게 됐냐면 항생제가 슈퍼박테리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거로 인한 내성을 가진 균에 시달리고 있고 호르몬제를 만들어가지고 합성 호르몬제들이 우리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가지고 이 여성들의 환경 호르몬을 작용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유방암 1등이 돼버리는 인간이 만들었다가 인간이 다시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오존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지만 오존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균에도 내성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존 가지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오존 용량을 적절하게 쓰면 대상포진 환자에서도 하루 이틀이면 증상이 완화돼요. 그거보다 작은 포진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만성기관지염 앓거나 가글가글한 가래도 끓고 객담을 뱉으면 MRSA 같은 슈퍼박테리아도 나오고 근데 증상은 별로 없어. 이런 분들 아니면 잠복결핵 그리고 비결핵 항상균을 가지고 있는 분도 종종 발견됩니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균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면역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감기나 독감 초기 있을 때도 유럽 같은 데서는 오존을 많이 활용해서 치료를 하죠. 항생제 내성 없이. 그러니까 잦은 방광염, 잦은 감기, 잦은 중이염 이런 것도 다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럴 때 항생제 쓰면 초기엔 날 수도 있지만 장에 있는 정상 상징균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의 80%가 장에 있기 때문에 면역이 또 저하가 돼서 또 다른 감염이 와버리고 또 항생제를 먹게 되는 배드 면역 사이클에 들어가 버리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의 대부분의 질병은 만성기 질환인데 저희는 지금 그거 치료를 급성기 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갭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갭 차이를 없애거나 치료의 접근 방법을 바꾸면 많은 약들이 줄 것이고 많은 분들이 병이 오기 전에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오존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한 균을 갖다가 딱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내 면역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물론 감기나 독감 같은 초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항생제 없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재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백신이 많은 병은 우리가 좀 취약하다는 거죠. 치료법이 좀 취약하면 백신이 많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존요법이 정착이 되게 되면 우리가 감염을 이기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생기는 것이고 또 이게 약도 아니야. 그냥 자연 물질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만성 염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 염증이 몸 전체로 퍼져가지고 혈관에서 염증이 생기면 혈관 질환, 뇌에서도 염증이 생기면 퇴행성 뇌질환, 뼈 염증이 있으면 골밀도 감소, 골다공증, 피부에 염증이 하려면 피부에 이제 기미라든지 염증 후 색소 침착, PIH, 그러니까 레이저 했는데 더 까매지고 이런 것들. 그런 많은 염증들을 앓게 됩니다. 원래 있던 천식도 더 심해지고. 근데 이제 그런 염증들이 이제 줄게 되면 균이 죽으면서 염증이 줄게 되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오존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 산화 스트레스 오는 염증은 상당히 감소가 돼 있고 그래서 오존을 맞고 나서 바로 즉시 한 몇 개월 된 어깨 통증이 감소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병들인 자가면역들, 섬유근육통, 크론스병,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이런 염증성 질환들, 자가면역성 염증성 질환들. 특히 요즘에 그 코로나 후에,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앓고 난 후에 오는 만성 피로. 이게 다 자가면역성이거든요. 자궁출혈, 원형탈모, 전두탈모, 과민성 대장염, 류마티스, 아토피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깔려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전전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찾아온 내 몸의 면역 교란 상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오존 쓰기 좋죠. 일반적인 기능학 치료에도 좀 나아지긴 하는데 속도가 오존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타민C도 효과가 좋죠. 근데 그거는 지금 허가를 받으려고 진행 중이니까 차치하고 기다려보면 되겠죠. 그 오존 치료하고 나서 그 면역세포들을 재보면은 50%씩 증가하고 그래요. 한 두세 번밖에 안 했는데도. 그 역시가 우리가 현미경 그 실험실에서도 증명된 면역 시스템의 큰 폭의 증가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방법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했던 루푸스, 알 수 없는 균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병원에서는 균은 있는데 치료할 정도는 아니다, 3개월 있다 와라, 항진균제를 아니면 항결핵제를, 항생제를 6개월 먹어라, 이런 아주 힘든 것들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심지어 오존이 어디까지 쓰이냐면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하잖아요. 신장이 안 좋다, 투석을 한다 그러면 장기 이식을 할 경우가 있는데 장기 이식 거부 반응이 오게 되면은 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내 몸을 내가 공격을 하니까. 근데 장기 이식 하시는 분들이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약하게 먹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정기적으로 오존 치료를 하게 되면 장기 이식 거부 반응도 좀 나아지고 면역 억제제
세제에 용량도 줄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면역력 얘기하면서 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두 번째 할 얘기가 항균, 항진균, 항세균, 항바이러스 이 균을 죽이는 제균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균들에 우리가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겪는 암의 제일 첫 번째 원인도 균 감염이고요. 여러 가지 균들이 많이 있어요. 헤르페스균도 산재에 있고 면역이 강하다 약하다 뿐이지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헤르페스2가 감염돼 있으면 그건 성기 근처에 나죠. 그래서 굉장히 창피해하고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고 근데 먹으면 그땐 가라앉는데 피곤하면 또 올라오고 이런 게 많죠. 그 외에도 외국에서는 라임병이라 그래가지고 균에 감염에 의한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병을 못 찾아서 굉장히 전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몇 가지 콘텐츠에서 마이코플라즈마 감염도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균 감염, 여자분들 HPV 감염 이런 것들 굉장히 많고 제가 자주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CMV 바이러스 한국말로는 거대세포 바이러스인데 이게 감염 단핵고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인데 CMV 바이러스는 원래 포진 바이러스 O형입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성인 중 거의 반에서 90%인가가 언젠가 이 CMV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균이 있으면 일단은 피곤하고 염증이 와요. 일반적인 검진에서는 검사를 안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균들 앱텐바 바이러스라든지 이건 포진 바이러스 4형이죠. 면역이 떨어진 분들한테 올 수 있는 균들을 이런 오전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부작용 없이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에이즈 환자도 치료법이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완벽하진 않은데 에이즈도 오전 치료로 이 항원 수치가 늘지 않고 조절이 잘 되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요법을 거부한 HIV 환자 중에서 오전 치료와 대처법을 통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A형, B형, C형 급성기에 간염, 만성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각종 성병, 잦은 질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오전 치료로 제가 본 경우에는 뭐 찐득에 물린 경우도 오전을 맞고 나면은 하루 이틀이면 사라진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몸의 전신에 두둑고 있는 진균 감염, 곰팡이 감염. 어떤 컨텐츠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피부에 주set도 만든다 그러니까 뭐 뒤에 질문하시는 댓글도 있는데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이제 그게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으면은 그런 균이 몸에서 곰팡이꽃을 피워서 나를 좀 관리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균들을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오존요법이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쓰지 않고 그리고 우리 맨날 항산화제에 익숙해져 있는데 항산화제가 아닌 산화제, 옥시던트를 사용해서 감염과 싸우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량 비타민C를 맞아도 그게 항산화제를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걔가 몸에 들어가면 옥시던트를 작용해서 암이랑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산화환원을 왔다 갔다 하는 레독스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감염과 싸우는 몸을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 오존요법은 항산화제만 쓰는 게 아니라 옥시던트를 써서 직접적으로 균을 제균한다는 거 이것이 아주 특이한 방법이죠. 제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몸의 어떤 밸런스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